황소로 변한 제우스가 에우로페를 등에 태우고 사라진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아끼는 딸이 사라지자 아게노르는 몹시 노하였습니다. 새 아들을 불러 누이 동생을 찾아오도록 하였죠. 만약 찾지 못한다면 다시 돌아올 생각을 말라고 하였습니다. 포이닉스, 킬릭스, 카드모스는 각각 흩어져 에우로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제우스가 바다 건너 데려간 동생을 찾을 수 없었죠. 포이닉스는 에우로페를 찾지 못하자 아버지의 왕국 근처의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일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그의 이름을 따서 페니키아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페니키아라는 명칭은 사실 다른 것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자홍색 또는 진홍색을 포이닉스 그리고 이 색의 염료를 만드는 사람을 포이니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페니키아는 포이니케인들이 사는 곳이죠. 페니키아의 도시 시돈과 티레는 오래전부터 자홍색 염료의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고대부터 이 염료로 만든 옷감은 매우 유명하였는데 왕족 또는 고급 귀족층만 입을 수 있었죠. 그래서 로얄 퍼플이라고 불렀고 티레에서 생산되었다고 하여 티리안 퍼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염료에 대한 에피소드를 잠시 볼게요. 어떤 사람이 양치기 개가 뿔고둥에 든 바다달팽이를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개의 입 주변이 붉게 물들었는데 개가 피를 흘린다고 생각해 양털로 닦아내자 양털이 물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염료이고 뿔고둥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죠. 그는 염색된 양털을 포이닉스 왕에게 선물했습니다. 포이닉스는 그 색에 감탄하였고 뿔고둥의 염료로 염색한 망토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포이닉스가 자홍색 망토를 처음으로 입자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였죠. 그때부터 포이닉스는 군사들과 시민들이 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신 외에는 이 색의 옷을 입지 말도록 명했습니다. 뿔고둥의 점액선에서 추출한 액을 원료로 이 염료를 만드는데 옷 한 벌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수천 마리의 뿔고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비싸고 귀할 수밖에 없었고 왕이나 제사장, 고위 귀족만이 입을 수 있었죠. 다시 돌아갈게요. 킬릭스 역시 에우로페를 찾다 실패하고 소아시아 남부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은 그의 이름을 따서 킬리키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카드모스도 에우로페를 찾아 해안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킬릭스가 정착해 왕국을 세우는 것을 도왔다고 합니다. 어머니 텔레파사와 킬릭스의 아들 타소스가 그와 동행하였죠. 소아시아의 해안을 따라 올라갔고 다르다네스 해협을 지나 트라케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근의 섬 사모트라케도 방문해 에우로페의 행방을 수소문하였죠. 사모트라케는 렘노스와 함께 카베이로이라는 신비주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카베이로이는 정확한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신적 존재들로 헤파이스토스, 헤카테, 키벨레 등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카드모스는 신비 종교 의식에 참여해 카베이로이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그들에게서 신성한 비밀을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트라케에서 어머니 텔레파사가 몸져 누웠습니다. 결국 카드모스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루어야 했죠. 한편 함께 왔던 타소스는 에우로페를 찾는 것을 멈추고 근처 섬에 정착하였습니다. 이 섬은 그의 이름을 따 타소스 섬으로 불리게 되었죠. 하지만 카드모스는 멈추지 않고 동생을 찾아 방랑하였습니다. 트라케를 떠나 그리스의 중심 델포이까지 왔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신의 뜻을 물었죠. 신탁은 에우로페를 찾는 것을 멈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초승달 무늬가 있는 암소를 따라가 그 소가 지쳐 드러눕는 곳에 도시를 건설하라고 하였습니다. 델포이를 떠난 카드모스는 포키스의 왕 펠라곤의 소떼들 사이에서 신탁이 말해준 암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펠라곤을 찾아가 소를 선물해주기를 청원하였습니다. 펠라곤은 먼 곳에서 온 손님의 청을 들어주었죠. 카드모스와 그 일행들은 소를 풀어주고 뒤따라갔습니다. 암소는 수많은 들판과 언덕을 지나 보이오티아의 한 곳에서 지쳐 들어 누웠습니다. 도시를 세울 땅을 찾은 카드모스는 맨 먼저 소를 바쳐 신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동료인 데이올레온과 세리포스에게 숲의 샘으로 가서 제사에 쓸 깨끗한 물을 떠오라고 하였죠. 그런데 한참을 지나도 이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드모스가 그들을 찾아 샘으로 갔습니다. 샘에는 무서운 용이 있었는데 동료들은 이미 용에게 죽었고 주변은 피비린내가 가득했습니다. 카드모스는 분노하여 용과 맞섰습니다. 용은 입에서 불을 내뿜으며 카드모스를 공격했고 카드모스는 커다란 바위를 던지고 창을 휘둘렀습니다. 혈투를 벌린 끝에 결국 카드모스의 창이 용의 목을 꿰뚫었죠.
이 용은 이스멘의 생가의 동굴에서 살며 샘을 지켰기에 이스메니안 용 또는 드라콘 이스메니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용은 거대한 물뱀을 상상하면 됩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따르면 이빨들이 세열로 촘촘히 박혀 있었고 세 가닥으로 갈라진 혀를 낼름거렸다고 합니다. 머리 위에 황금벼이 특징이고 몸을 세우면 나무보다 컸다고 합니다. 이 용은 아레스가 특히 아끼는 신성한 존재였죠. 아레스의 아들이었다고도 합니다. 카드모스가 용을 처치하자 그를 후원해온 아테나가 나타났습니다. 아테나는 카드모스에게 용의 이빨을 수습하도록 하였고 땅을 갈고 이빨들을 씨앗을 심듯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카드모스가 이빨을 땅에 뿌리자 땅에서 무장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용화병들 사이에 돌을 던져 자극했는데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며 죽였고 오직 5명의 용화병만 남았을 때 싸움을 멈추었습니다. 이들은 에키온, 우다이오스, 크토니오스, 히페레노르, 펠로로스로 씨 뿌린 자들이라는 뜻의 스파르토이라고 불렸습니다. 카드모스는 스파르토이들과 함께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도시는 왕이 된 카드모스의 이름을 따 카드메이아라고 불렀고 나중에 테베가 되었죠. 스파르토이들은 왕을 보좌하며 각각의 가문을 이루었고 카드메이아의 귀족이 되었습니다. 한편 아레스는 카드모스가 자신의 용을 죽인 것에 분노하였고 그 대가를 요구하였습니다. 카드모스는 아레스의 종이 되어 힘든 노역을 해야 했죠. 아레스가 시킨 일은 돌산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카드모스는 8년에 걸쳐 이 일을 해내며 신에게 속죄하였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인내심 그리고 신과 운명에 대한 겸허한 자세는 아레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레스는 카드모스를 용서하며 인정해 주었고 아프로디테가 낳아준 그의 딸 하르모니아를 그와 결혼시켰습니다. 이는 여신과 인간의 최초의 결혼이었죠. 모든 신들과 이름난 영웅들이 둘의 결혼식에 참석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무사 여신들이 춤과 노래로 축하해 주었고 신들은 저마다 준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테나는 자신이 직접 짠 페플로스를 주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아름다운 목걸이를 선물하였죠. 나중에 하르모니아의 목걸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겉으로는 아름다운 보석이지만 저주가 깃든 물건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아레스와 바람을 피고 그 결실인 딸 하르모니아의 결혼에 헤파이스토스가 복수심에 찬 마음으로 저주를 담아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리스 신화에서 테베의 왕가와 도시는 저주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테베의 저주의 근원은 한 가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저주받은 목걸이도 그 근원 중 하나일 것이고 카드모스가 아레스의 신성한 용을 죽인 것도 요인일 것입니다. 그 용의 이빨에서 태어난 스파르토이들이 벌인 피해 싸움, 그리고 그 폭력과 살육의 씨앗 위에 도시를 세운 것도 요인일 것입니다. 나중에는 펠롭스의 아들 크리시포스의 죽음과 관련하여 그 가문의 저주가 옮겨온 것도 있습니다. 아게노르의 아들들은 모두 에우로페를 찾으러 떠났고 그녀를 찾는 데는 실패했지만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문명을 열었습니다. 특히 카드모스는 테베라는 도시를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페니키아의 문명 특히 문자를 전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페니키아 문자가 그리스로 전해진 신화적 설명에 적합한 인물이죠. 페니키아 문자는 인류 역사에서 현대 알파벳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평가받는 매우 중요한 문자 체계입니다. 페니키아 문자는 고대 그리스 문자, 라틴 문자, 오늘날 알파벳으로 이어졌죠.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그의 저서 역사제 5권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카드모스와 함께 페니키아에서 온 자들은 현재 보이오티아라 불리는 땅으로 이주하여 헬라스인들에게 글자를 가르쳤다고 전해진다. 그 문자들은 페니키아 문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음에는 올림포스의 신들과 티폰과의 전쟁에 카드모스가 도왔던 일과 그의 삶의 후반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